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긍정 미라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안경을 쓰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메이크업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유가 뭐냐면 저 아파서 조퇴했어요. 그래서 아픈 상태로 영상을 촬영 중인데요. 여러분에게 그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상태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의 영상 제목은 대기업 인사 담당자가 암에 걸리면 입니다. 조금 자극적인 제목이긴 합니다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항암 치료 후에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는가. 오늘도 좀 컨닝 좀 할게요. 그리고 추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좀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요. 항암 치료 이후에 직장 생활할 때 건강상의 힘든 점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오늘 제가 비록 그 안경을 쓰고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조금 체력이 달리는 상태에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촬영하지만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다른 영상에서 메이크업도 하고 조금 활기찬 모습을 보여드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금 정돈된 모습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제가 암 치료는 끝났지만 몸이 아플 때가 더 많이 있을 거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컨디션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리얼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아픈 상태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몸이 좋지 않아서 조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의 모습도 함께 보여드리는 것이 항암 치료 후의 일상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아서 힘들지만 카메라를 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고, 다만 이제 회사에 나가서 출근을 하시는 것이 조금 우울감을 줄이고 더 활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직장 생활을 그대로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무려 당시 연봉 4,300만원. 성과급 제외한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대기업 인사 담당자였고 신입 연봉이 4,300만원 정도 됐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저의 전 직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 전 직장의 스케줄은 이랬어요. 정규 출퇴근 시간이 8시에서 5시까지. 그런데 새벽 7시까지 출근을 해야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직장이 서울이었고 집이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끝과 끝으로 출근을 하다 보니까 지하철이 출퇴근 수단이었는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7시까지 회사에서 아침을 받아서 7시 한 10분 전에 사무실에 안전하게 정시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도어 투 도어로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렸었거든요. 보통 그 퇴근하는 시간은 성수기에는 일반적으로 새벽 2시. 저는 좀 일찍 퇴근한 거고요. 저의 상사분들은 새벽 5시 정도에 퇴근을 하셨고, 비시즌일 때는 자정 퇴근이 다반사였어요. 사실 일찍 가면 10시인데 밤 10시에 퇴근을 하면 진짜 와, 행복하다, 천국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 생활을 3년 하니까 암에 걸리더라고요. 이 생활을 3년 하고 임파선암, 그것도 3기에 걸렸습니다. 제 영상을 미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병명은 임파선 암 3기였고요. 그 중에서도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이었습니다. 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대기업 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현 직장입니다. 암 관해 이후에 꽤 오랫동안 쉬었어요. 왜냐면 걷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걷지 못하는 부작용 상상이 가세요? 항암 치료를 하셨거나 끝내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혹은 이해를 그분들 중에서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걷지 못하는 부작용이 다 오는 건 사실 아닐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걷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집 앞을 5분 정도 천천히 걷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힘들어서 어머니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게 굉장히 수개월 동안 갔어요. 그리고 아예 지하철을 타지 못한 기간도 꽤 오래 됐었어요. 당연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겠죠. 출퇴근하는 일은 절대 하지 못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직업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하던 업은 인사 담당자로서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진로였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는 어쨌든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출퇴근을 하는 직장을 선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걸어 다닐 수가 있어야 인사 업무를 하겠죠. 그렇게 4년 정도를 쉬었어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물론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국가기관에서 근무를 합니다. 오늘은 사실 조퇴를 써요. 이유는 항암 치료 이후에 어떨 때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냐면요. 눈, 비, 미세먼지. 이 세 가지예요. 기억하세요. 잘 대비하세요. 눈, 비, 미세먼지입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2019년 7월 24일 여기 있는 대한민국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서울인데요. 서울은 현재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앞으로 약 일주일간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해요. 비가 사실 아예 시원하게 내릴 때는 몸이 괜찮거든요. 그런데 비가 날씨가 꾸물꾸물하고 비가 올랑말랑, 비가 진짜 장대비가 오기 그 직전이 몸이 진짜 너무 힘들어요. 계속 졸립고 몸살이 온 것처럼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있어야 될 정도로 이 살이 애여요. 나중에는 이 얼굴 피부까지 이렇게 만지면 아플 정도예요. 그 정도로 힘이 듭니다. 왜 우리 할머님들께서 혹은 어머님들께서 얘기하시잖아요. 허리를 이렇게 치시면서 비가 오려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딱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눈, 비, 미세먼지일 때 아픈가? 일을 하지 못하는가? 조퇴를 하는가? 정답은 제가 생각한 정답인데요. 두구두구두구. 정답은 기압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 고기압일 때는 날씨가 맑고 저기압일 때는 날씨가 흐리다. 기압이 낮을 때는 공기의 흐름도 빠르지 않겠죠. 그럴 때 공기가 정체되면서 그럴 때 보통 날씨가 흐리고 눈이 오기 직전이거나 비가 오기 직전이거나 공기의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 몸에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몸의 혈액순환이 더디게 되는 것, 그것이 원인입니다. 기압이 낮아지면 혈액순환이 저하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몸이 개운하지 않을 수 있고 신경통 등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픈 것 같더라고요. 제가 4년간 아파본 결과 내린 결론이에요. 세 번째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직장 생활이에요. 직장 생활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항암 치료를 하는 환자는 어떻게 직장을 구해야 하는가,
어떤 직장을 구해야 하는가. 긍정 미라클이 직장을 새롭게 구했을 때,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서 이 직장을 구하게 됐는지,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그것에 대한 노하우는 제가 다음에 다른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직장 생활을 정말로 해야 하나, 항암 치료 중에라도 직장 생활을 정말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항암 치료 중에 그래도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이 조금 힘드셔도 조직 안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했을 때 조금 더 개인적인 시너지가 나거나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나 그래도 살아있다 라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충분히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대로 항암 치료 중에도 직장 생활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저처럼 정말로 과도한 업무와 많은 스트레스를 직장으로부터 받고 계시는 분들은 과감히 일을 그만두세요. 한국에서는 제가 4년간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물어봐요. 너 어떡해? 너 뭐 먹고 살아? 너 큰일 났다. 제가 연기가 좀 안 됩니다. 진짜 엄청 인상을 찌푸리면서 너 큰일 났다. 너 어떡해? 너 경제활동 안 하면 뭐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백수 시절에 항암치료 이후에 관해를 하고 건강관리를 하면서 직장생활을 안 하던 시절에 이탈리아 여행을 가서 여행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난 4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그랬더니 그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너 휴가 기간이구나. 너 브레이크 타임 갖고 있구나. 너 지금 리프레시 중이구나. 나도 그래.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저는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경제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여행을 다녀요. 한국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면서 사는 삶이 아닌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선택으로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경제활동 해야 하나 고민되시죠? 그런데요, 암 환자들은요, 자기 몸이 우선이에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특히 암은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기는 병이래요. 이제 좀 쉬셔도 돼요. 쉬셔도 괜찮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업로드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주제가 있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세요. 저를 후원하고 싶으시면 아래 이메일 주소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모두를 건강하게 다시 뵐게요. 여러분 안녕.